네, 안녕하세요. 용선아씨입니다. 촬영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맨날 아침에 일찍이 출근해서 조용할 때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다름이 아니라 저희 블레이드 또는 호라이즌에서 나오는 항공용 관련된 그 제품들 세팅을 많이들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쉽게 좀 대충 이렇게 NCPS 헬기라는 걸 가지고 세팅 데이터를 보면서 조종기에다가 넣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찍는 거라 조금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이 들어있는데요. 매뉴얼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6i 것도 있고요. DX7S, DX8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DX6라던가 7 신형, 9, 18 여기엔 지금 DX8이 신형이 없는데요. DX8도 여기 보시면은 DX7, 9, 18 그 다음에 6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 있는 7S랑 DX8은 요건 구형이시니까요. 요거는 요즘 신형 거는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뒤쪽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조종기를 키시는데요. 조종기를 이렇게 키시면은 뭐 새 조종기면은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요거 쓰고 있는 거라서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조종기에서 이 조종기가 그냥 한 기체를 가지고 이 조종기 하나만 딱 쓰고 다른 기체를 쓰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또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모델별로 지정을 해서 모델을 바꾸면 세팅 데이터 값들이 바뀌게끔 되어 있는 디지털 조종기입니다. 이 두 개를 그 모드를 바꾸시는 방법이 이 버튼 백 버튼과 클리어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 모델 셀렉트 화면으로 와요. 모델 셀렉트 화면에서는 모델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 조종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델이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처럼 사용을 하던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누르시고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셔서 Add New 모델로 들어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모델을 새로 만들겠냐, Create 이렇게 하시면은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시스템 셋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스템 셋업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 값을 보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순서대로 써 있질 않다 보니까 시스템 메뉴랑 모델 메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시스템 셋업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펑션 리스트라고 해서 이쪽에 있어요. 펑션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다이얼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펑션 리스트고, 다이얼에서 맨 밑으로 내려서 한 클릭 위쪽에 있는 시스템 셋업이라는 곳에 들어오시면 요 메뉴입니다. 여기서 모델 타입부터 만들어줍니다. 헬리로 돼 있죠? 이건 헬기니까요. 비행기는 아크로나 에어플레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모델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모델 타입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요, 에어플레인 있고 헬리콥터 있고, 이 영어를 제가 잘 못해요. 글라이더 쪽이 있습니다. 여기 헬리콥터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헬기로 모델 타입을 바꾸겠냐, 그래서 yes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와시 타입 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와시 타입은 이제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헬기다 보니까 헬기는 좀 복잡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멀로 했을 경우에는 아주 옛날에 십자선으로 해서 서버가 원 서버 타입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서버와 에어런 서버, 그 다음에 요 두 개와 앞쪽에 링크가 걸려서 피치가 해가지고 세 개를 십자선으로 스와시 플레이트를 동작시키는 게 노멀 타입입니다. 또한 요즘 신형 기체들 같은 경우나 내지는 옛날에 90도 방식을 떠나서 더욱 좋게 만들어진 게 서버 120도 방식이에요. 120도는 서버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게 120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근데 이 3서버 120도라는 거는 자이로마다 요 3서버 120도 또는 노멀 타입으로 세팅을 하게끔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120도 CCPM 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120도로 설정을 하지만 지금은 자이로의 모든 서버들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이로 이제 사용하시는 자이로 매뉴얼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CCPM이고 자이로가 노멀 상태로 세팅을 했을 때 자이로가 자동으로 CCPM으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로 갖다 놓고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리스트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트 모드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이트 모드 셋업은 F 모드 셋업이라고 있죠. 똑같이 플라이트 모드 셋업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제 스위치 1번, 스위치 2번, 홀드 스위치 이렇게 있는데요. 스위치 1번 그쪽에다가 스위치 B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스펙트럼은 후다바 같은 뭐 다른 조종기랑은 다르게 스위치 배정이 편합니다. 여기 원하시는 그 스위치 배정할 곳에다 갖다 놓고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스위치 B라고 되어 있죠. 저 스위치 B를 까딱까딱 움직여 주시면은 배정이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홀드 스위치가 스위치 H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H는 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홀드 스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스위치 요거를 까딱거려 주시면은 죄송해요. 이게 후다바 사용자들은 많이 요걸로 쓰시는데 요게 H네요. 그리고 다시 H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H로 바꾸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특별하게 0과 1은 이제 요 밑에 요게 사각형이랑 막대기가 아니라 0과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때마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는 이쪽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 1과 모드 2. 그 다음에 홀드를 하게 돼도 홀드로 빠지죠. 이렇게 되시면 끝난 겁니다. 백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인풋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제 호라이즌 기체의 호라이즌에서 나온 스펙트럼 조종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프레임 레이트도 마찬가지로 11ms라던가 DSMX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자동으로 바인딩 할 때 잡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바인딩 하면은 22ms 그러니까 22ms로 잡히는데요. 만약에 저거를 지정을 꼭 해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요 프레임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11ms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지. 이걸 리스트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스템 셋업이라는 건 다 끝났으니까 백. 그러면 이제 펑션 리스트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 버튼 딱 누르면 나오는 게 펑션 리스트입니다. 펑션 리스트에서는 일단 서버 셋업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서버 셋업.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고 트러블 리버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채널 트러블 리버스 하고 여기 쭉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채널은 보실 거 없고 이쪽에 채널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건 없고 트러블은 다 전부 100이고 리버스도 전혀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해주시면 되세요. 트러블 전부 100이고 그 다음에 서브 트림은 건드실 거 없고 리버스 스위치가 다 내려가 있는 겁니다. 검은색의 스위치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하고 다 노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드라던가 ABS 트러블이라던가 내지는 밸런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전혀 건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잘못 건드리시게 되면은 이제 서버 동작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범위값이 틀어지거나 내지는 움직임 속도 뭐 움직이는 양의 그 밸런스라던가 그런 게 무너지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고 빠져나와 주십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세요. 서버 셋업 같은 경우 NCPS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듀얼레이트 익스포넨셜 듀얼레이트랑 익스포넨셜 세팅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위치 플라이트 모드 세팅으로 해가지고 잡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고 여기 보시면은요 듀얼레이트 앤드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듀얼레이트 익스포넨셜에 채널 에어런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클릭을 해갖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러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에어론, 엘리베이터, 러더 이렇게 바뀌죠.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는 0과 1 해서 예를 들자면은 스위치를 딱 내리면은 둔해지는 거고, 올리면은 예민해지는 거고, 뭐 내렸을 때 예민해지는 거고, 올렸을 때 둔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NCPS는 스위치가 다 내려가 있는 노말 상태에서는 그 세이프 모드로 해서 스테빌리티 모드, 기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모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모드 1으로 하거나 2로 했을 경우에는 그 리미트 값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배면 비행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용을 하시는데 초반에 둔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예민할 수도 있어요. 사람 성격에 따라 틀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듀얼 레이트 익스포넨셜을 건드시면 되는 거예요. 에어론이 너무 민감하다, 헬기가 너무 헷가닥 거린다 그러면은 듀얼 레이트를 주게 되면은 그 치는 양이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익스포넨셜 요거를 주게 되면은요, 초반에 이만큼을 쳤을 때, 예를 들어서 50%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를 쳤을 때 실질적으로 헬기가 50%의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례적으로 해가지고 뭐 20%만 먹게 하고 끝에까지는 100까지 먹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익스포넨셜 값을 주게 되면은 초반의 응답성은 둔해집니다. 하지만 끝에까지 쳤을 때의 응답성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초반에는 둔해지다가 점점 예민해지는 그런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들이 날리면서 요걸 켰다 껐다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둔하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를 집어넣었을 경우, 배면 비행을 할 경우에만 예민하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스위치라고 있어요. 요거를 플라이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요거를 스위치 A로 하게 되면은 A번 스위치를 건드렸을 경우, 또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C라고 있잖아요. C 스위치로 바꿨을 경우에는 C 스위치를 건드렸을 때 감도가 제각각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0번에서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2번까지 해서 총 3가지의 감도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돼요. 하지만은 지금 요걸로 하실 경우에는 굳이 필요로 의해서 요거를 컨트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스위치 C 요거를 지금 현재 플라이트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라이트 모드를 껐을 때는 노멀 상태에서 이 감도고, 켰을 때는 스턴트의 감도 따로, 2에서 또 감도 따로, 그 다음에 홀드에서 감도 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너무 민감하니까 싫어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세팅을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듀얼 레이트 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한 75%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25% 정도 줍니다. 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키를 쳤을 때 감도예요. 지금 에어론을 치게 되면은 막대기가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막대기가 움직이는데 이 듀얼 레이트를 올리게 되면은 이 최대 타각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요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은 둔하게 먹고 점점 예민하게 먹게끔 최대까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하셨으면은 이제 플라이트 모드 1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듀얼 레이트 100돼 있죠? 100돼 있는 건 냅둬 주십니다. 플라이트 모드에선 100으로 날리셔야 돼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아니 뭐 듀얼 레이트에서 플라이트 모드 1에서는 좀 감도를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공 비행이기 때문에 키가 많이 쳐서 움직일 상황이 필요하게 돼요, 결국엔. 그래서 제가 100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시고 이렇게 플라이트 모드 1으로 해서 비행을 이렇게 편안한 비행을 하고 싶으시면 이걸 줄여주시면 돼요, 똑같이요. 근데 익스포넨셜만 줄여줍니다. 너무 민감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초반에.
25%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트 모드 2는 그냥 100에 제로로 냅둡니다. 이건 3D 아주 아크로 퍼펙트한 비행을 하시려고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키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세요. 1대1로 반응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이제 엘리베이터와 러더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플라이트 모드 75 25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에서는 25만 주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러더도 똑같이 줍니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초반에 예민하고 끝에 가서 둔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25. 그 다음에 아이들어서는 또 스위치가 플라이트 모드 이렇게 해서 그냥 25만 이렇게 주시면은 이 듀얼 레이트 익스포넨셜 부분은 스위치 배정까지 해서 세팅이 끝났습니다. 백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믹싱을 해야 되겠죠? 아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스로틀 커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스로틀 커브는 보시다시피 노멀 모드에선 0, 25, 50, 75, 100 1번에서는 180, 75, 80, 100 2에서는 100, 100, 100, 100 홀드에서는 0, 0, 0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스로틀 커브를 들어가 보시면 아세요. 스로틀 커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노멀 모드, 스턴트 1, 스턴트 2, 홀드 이 뜻이에요. 말 그대로요. 그러면 요게 노멀, 스턴트 1, 스턴트 2, 홀드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숫자들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게 노멀에서 0, 25, 50, 75, 100 이건 요걸 뜻하는 겁니다. 0, 25, 50, 75, 100 그럼 요거는 그냥 냅두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커서를 옮겨갖고 1번에다 갖다 놓으시고 클릭 1번을 갖다 놓으시고 클릭 한번 하시고 익스포넨셜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은 얘를 만약에 이렇게 꺾었을 때 요걸 딱 키는 순간에 요게 라운드가 되게끔 막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키지 마시고요. 절대로 이건 엔진기에서만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된 데다가 대놓고 클릭을 딱 하시면은 이렇게 커서가 여기로 옮겨져요. 여기서 딱 넘기시면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180, 75, 80, 100이었죠? 그대로 설정해 주십니다. 끝까지 올리시고요. 그럼 100이 되시죠?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다시 8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요게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 상태로 다시 또 백을 하셔갖고 다이얼 뒤로 백 하시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2번은 그냥 100 긋는 겁니다. 그래서 100까지 올려주십니다. 빠르게 열심히 그냥 끝까지 다 돌리시면 되세요. 자, 돌려주시고 그럼 홀드 부분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홀드에다 갖다 대시면은 00000 뜨죠? 요건 냅두시면 되고 백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스로틀 커브라는 거 설정이 끝난 거예요. 이 복잡한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피치 커브 요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스로틀 커브는 모터를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고 피치 커브는 블레이드 그러니까 헬기 로터 부분의 피치 각도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감도량 그러니까 피치량을 스틱 위치 포인트마다 그 량을 조절해주는 겁니다. 피치 커브를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노멀에서부터 얘는 틀립니다. 노멀 그래서 3, 4, 5, 7, 500 이렇게 되시죠? 30 45 40이 아니구나 40이네요. 죄송합니다. 40
그 다음에 50, 75, 100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이게 뭐냐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요거 잠깐 설명 보여드리고 할게요. 요걸 액트로 하게 되면 이게 라운드가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자세히 지금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각이 들어갔다고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요걸 키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가 이렇게 활자가 그려지죠. 자동으로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굳이 키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플라이트 모드 부분도 해줘야 되겠죠. 1번 플라이트 모드는 보시다시피 리니어네요. 0, 25, 50, 75, 100은 그냥 완전 대각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1번과 2번과 홀드 전부 다 대각선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대각선, 2번 대각선, 홀드 대각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메뉴만 남았습니다. 타이머와 믹싱이 남았어요. 타이머가 먼저지 믹싱이 먼저지 한번 봅니다. 믹싱이 먼저네요. 믹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믹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위에 부분은 보실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믹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1번 뭐 이게 그냥 여기에 쓰는 백지 도화지입니다. 이게 그냥 믹싱 도화지인데 1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넨스가 되어 있는데요. 요걸 딱 들어가서 믹스 해서 노멀로 해주시고요. 커브로 하시게 되면은 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믹스를 하겠다는 뜻이고, 노멀로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이제 퍼센테이지로만 동작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어 채널 100, 20 스위치 I로 잡아라 이 뜻인데, 요거는 일단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노멀로 잡아주시고 이넨스 이건데, 이넨스를 만약에 스로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에어론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하면은 스로틀을 올릴 때마다 이 에어론을 동시에 먹게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그 량은 여기 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로틀을 내리면은 요 레이트가 먹는 거고, 올렸을 때는 에어론이 이쪽 레이트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겁니다. 옵셋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적인 부분을 옮겨준다는 거예요. 전 방향으로 후 방향으로. 그러니까 스틱을 중립에서는 에어론이 중간 상태고, 올리게 되면 이쪽이고 내리게 되면 이쪽으로 먹는다라는 걸 믹싱을 해주는 건데, 이게 중립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리면 이렇게 먹는 거고, 내리면 이만큼 먹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셋 센터량을 이쪽이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로틀을 에어론과 믹싱을 걸었을 때 설명이니까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매뉴얼대로 기어 채널로 돼 있죠. 요거는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기어 채널 부분으로 설정을 하라고 돼 있어서, 근데 요거를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은 3D 모드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 믹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 기어 채널이 좀 전에 있었죠. GER.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기어 채널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는 100백을 그어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더 올라가는데 딱 100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00이라고 있죠. 그럼 똑같이 이것도 100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옵셋 값이 있는데, 옵셋 값은 20%. 해주고, 스위치를 설정했는데 스위치가 I였죠? I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요 바인드 버튼이 I입니다. 요것도 스위치로 쓸 수가 있어요. 해서 스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바인드 버튼을 띵 눌러주면 I로 잡히죠? I로 잡혔을 때 바인딩 버튼을 눌렀을 때 스위치가 동작하고, 놨을 때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 스위치 I 요거 세팅한 게 지금 현재 패닉 모드 세팅한 겁니다. 패닉. 기체가 뒤집어졌다가 키를 잊어버렸다 딱 누르면은 그걸 딱 정립으로 돌려주는 그 패닉 모드예요. 요거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요것도 끝난 거예요. 그럼 백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프로그램 1에 세팅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백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타이머 부분인데요.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카운트 다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간이 내려가는 타임으로 잡아주겠다. 그 다음에 스톱워치는 올리면은 시간을 그냥 돌리면서 시간을 재겠다, 이 뜻이고요. 이니비트는 끄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다운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4분으로 돼 있죠. 4분만 비행해라 뜻입니다. 4분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스로틀 아웃, 스로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동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스타트가 스로틀 아웃으로 돼 있죠. 오버는 25% 이상을 올려야지만 타이머가 동작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내리면 내릴수록 낮은 고도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0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나 하면 여기서 아주 그냥 스틱을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5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타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니비트로 잡아줍니다. 원타임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요게 아마 한 바퀴 돌려주는, 그러니까 시간이 4분이 지나고도 그 다음번 돌려주는 게 이렇게 뺑뺑이 돌게끔 해주는 뭐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빼주시고요. 리스트 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NCPS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름이 틀리네요. 이름을 바꾸려면 버튼 클릭해서 시스템 셋업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RF will be disable, 연결을 끊겠냐. 셋업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기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라 그 송수신이 되고 있으면 기체가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수신을 끊겠냐. 여기서 yes. 여기 보시면은 모델 네임이라고 있어요. 네임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돌려서 저희는 간단하게 씁니다. 아주 NC P 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빠져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매뉴얼도 보고 하시는 게 많이들 어려우신데 사실상 보면은 이 조종기 안에 메뉴 이름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검은색 바로 되어 있는 애가 이 큰 메뉴입니다. 이게 큰 메뉴고요. 아니네요. 완전 검은색 바 메뉴가 이제 요 위에 메뉴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색 바가 소메뉴,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데이터량들은 그 소메뉴 안에 들어가면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세팅하는 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해보시다가 어려우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느 정도는 또 알려드릴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이제 이만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